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진현수입니다. 오늘은 롯데물산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건축 부문에 정규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요. 접수 마감은 3월 2일 오후 11시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오늘은 포항 지역 채용 소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미승 주무관님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미승입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한국주철관 주식회사입니다. 포항시 남구 신항로 소재의 강관 제조업체에서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강관 생산관리 및 재고관리 업무입니다. 학력 요건은 초대졸 이상으로 경력 2년 이상이신 분과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지원 가능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이며 급여는 연봉 4,500만 원 이상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그리고 졸업증명서를 준비하여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한국주철관 주식회사에서 사무원 및 관리원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으로 경력 2년 이상자를 원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주식회사 청인입니다. 포항시 남구 대일호 소재의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 업체에서 하수처리장치 조작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산회수, 설비, 운전 및 점검 업무입니다. 학력 요건은 고졸 이상으로 경력 요건은 무관하며 환경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4주 2교대 근무이며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청인에서 하수처리장치 조작원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으로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환경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미승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이번엔 강원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명주 주무관님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명주입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요. 대원건설 주식회사입니다. 이곳은 춘천시 칠천동에 위치해 있는 종합건설 사업장으로 토목기술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건설 현장 토목 시공 기술자로 토목 견적, 공무를 포함한 업무이며 경력은 관계없습니다.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연봉 3천에서 3,500만 원이며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 지원 가능하며 토목 산업 기술 자격증과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은 필수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3월 5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셔서 방문하시거나 워크넷 입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건설 주식회사에서 토목기술자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으로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자동차 운전면허 일종 보통 소지자, 토목산업기사 자격증 소지가 필수라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명일산업 주식회사입니다. 이곳은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단열재, 스티로폼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영업사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광급 및 사급 건축 현장에 사용되는 단열재 판매 영업 활동인데요. 사세 확장에 따른 패기 있는 가족같이 일할 분을 찾는다고 합니다. 경력은 관계없고 운전면허는 필수입니다.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을 원하며 주 5일 근무의 급여는 300만 원이고요. 상여금은 100% 별도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2월 28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방문하시거나 워크넷 입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산업 주식회사에서 영업사원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으로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명주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나만 알고 싶은 취업 전략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비밀노트 톡톡 이어집니다. 톡톡. 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더빅스콜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을 슬쩍 봤는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기업들만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다른 컨설턴트 분들이 네. 좀 메이저한 데들을 좀 선호하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마이너 감성이 있어요. 약간 일본 노래도 좋아하고 네. 약간 그런 부분들 보면은 약간 이런 데서도 드러나지 않나 싶은데 사실은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메이저만 지원할 수 없거든요. 한 군데 두 군데 지원하고 네. 취준 생활 끝낼 것도 아니고 네. 불안해가지고 많은 데다 알아보는데 정보를 좀 더 다양하게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항상 이렇게 갖고 오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알아볼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쌤? 그래서 또 오늘도 마이너한 기업으로 한번 갖고 왔습니다. 바로 공무원 연금공단입니다. 사실 공무원 연금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다 그게 있지 정도만 알지 이거에 관련된 공단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게 굉장히 숨겨져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근데 진짜 알만한 사람들은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뭐 그중에서 하나 이유를 이야기해드리면 여기 본사가 제주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모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할 때 차 천장에다가 서핑 보드를 묶어놓고 출근을 했다가 좋겠다. 일 끝나고 퇴근해 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바다로 바로 달려들어가지고 완전 제주살이네요. 네. 서핑을 한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좀 약간 어떤 친구들한테는 선망받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리고 또 공기업들 중에서는 사실 이 연금 관련된 공기업들이 취준생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쵸.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대부분 공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기금을 바탕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에서 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바탕으로 이제 재정적인 자립을 유도하는 건데 시장형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급여를 많이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항상 일정치만은 않거든요. 뭐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연봉이 높은 편에 속하는데 그 전력비가 얼마나 나온지에 따라서 사실 성과급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정성이 높냐 낮냐라고 본다면 조금 약간 아리까리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연금공단들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인풋이 계속 있습니다. 뭐 국민연금공단 여러분들 항상 연금 내시죠? 그 돈을 바탕으로 월급을 주고 자금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마르지 않는 셈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공무원 연금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연봉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이 훨씬 더 부각돼서 좀 선호도가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좋게만 얘기를 해버리면 취준생들이 그래 그럼 여기 지원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요즘에 연금 개혁이니 뭐니 해가지고 좀 이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좋은 점만 바라보고 지원하지 마시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이 기업이 나랑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럼 이 공무원 연금공단은 오늘 좀 채용이 떠서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갖고 오는 그 기업들의 가장 큰 특징 또 다른 거는 사실은 지금 따끈따끈하다. 채용 공고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정규직 채용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체험형 인턴 채용 공고가 지금 현재 떠 있는 상태고요. 2월 21일 화요일부터 모집을 시작했고 이 서류 접수 마감 같은 경우는 3월 7일 17시까지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여유가 많이 있고요. 전국 단위 채용이에요. 근데 이제 본사가 제주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주 본사만 지금 현재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 부산, 광주, 전북 등 약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뭐 내가 이런 연금공단 관련해 가지고 관심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공기업 지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지원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은요 입사 추천서도 발급을 해줘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다른 공기업 지원할 때도 도움이 될 거고요. 심지어 나중에 공무원 연금공단에 지원하시겠다? 이런 분들도 사실은 우대 조건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이런 기회를 잡아보는 게 좋겠죠. 네. 근데 이 공무원 연금공단이 정확히 하는 역할들과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쌤 얘기를 제가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이런 공기업 관련된 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모든 공기업은 법과 관련이 있는데요. 공무원 연금법이라고 있습니다. 제1조입니다.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공무원 연금법이 있고요. 또 이 연금법을 보니까 즉 이 공무원의 연금을 관리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또 국민연금이 국민들이 가입을 하듯이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연금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지급하는 곳이다. 이렇게 법이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네. 다 읽어주셔가지고 너무 길어서 힘드실까봐.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관리를 하고 가입을 하듯이 네.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가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바탕으로 퇴직할 때 퇴직금이 나오고 사망하시거나 뭔가 질병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사실 이 공무원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연금만 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상록이라고 붙어있는 그런 재단들이 있는 거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상록 뭐 예를 들면 호텔이라든지 리조트라든지 이것들도 사실은 이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를 한대요. 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복지적인 혜택들도 같이 주고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공무원이 되는 것은 좀 이것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럼 이 공무원 연금공단 체험형 인턴이 되기 위해서는 좀 특별한 역량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어떤 역량들이 필요할까요? 사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네. 서류 면접 전형이 있었기 때문에 뭐 역량이 필요하다. 특출 나왔어야 됐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서류 전형 이후에 면접 전형은 동일한데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도 정량적 평가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네.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도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그냥 AI 면접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모니터 켜놓고 컴퓨터 켜놓고 그냥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면접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서류 전형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뭐 AI 면접을 봐보신 분들은 전혀 이거는 실수를 안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다면 이 기출 면접 질문에 사실상 좀 관련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서류 전형에서 점수가 네. 이제 비슷하게 나온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AI 면접으로 좀 갈리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AI 면접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게 사실은 기출 면접 질문이에요. 기출 면접 질문이 따로 있지는 않더라고요.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미리 체험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채용 공고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냥 대부분의 좀 불친절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온라인 AI 면접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이게 진짜 자기소개까지 하는지 아니면은 역량 게임 검사 이런 것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실제로 뭐 알아보니까 평가 내용의 적극성, 계획성, 성실성, 신뢰성, 창의성, 네. 뭐 자기개발 나아가서 이 분석력, 추진력, 기획력 이런 것까지도 평가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30초 주고 30초 동안 이야기하세요 막 이런 얘기들이라든지 나아가서는 뭐 도미노 쌓기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하노이 게임이라든지 하는 역량 검사들도 같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AI 게임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들은 미리 체험해 보신다면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가 있잖아요. 비밀노트 톡탁 과거 사례를 잘 살펴보시면요 AI 역량 검사 혹은 면접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채용 절차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좀 자세하게 소개 좀 해드릴게요. 우선 원서 접수부터 시작이 되고 서류 전형이 통과가 되면 면접 전형이 진행이 되고요. 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평가 항목을 보면요. 자격증과 어학,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자격증 50점, 어학 50점, 우대사항 가점이 최대 1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발 인원은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요. 선발 기준은 평가 항목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또 면접 방법은 말했듯이 온라인 AI 면접이고요. 평가 내용으로는 적극성, 계획성, 선실성, 신뢰성, 창의성, 자기개발, 목표의식, 대인관계 등 인적성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분석력, 추진력, 기획력,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소통 능력, 글로벌 역량 등 역량 검사를 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좀 체험형 인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건지 공무원 연금공단 정규직으로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은 좀 다르게 평가를 할까요? 사실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일단은 오늘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지금 설명해 주신 게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한 절반은 다 설명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체험형 인턴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정규직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서류 전형이라든지 면접 AI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간다. 네. 그래서 체험형 인턴으로 미리 지원해보고 경험을 해보는 거는 네. 나중에 내가 정규직으로 지원할 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이게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막연한 감이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 텐데 네. 항상 공기업을 이제 내가 지원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꼭 이 사이트는 확실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나라장터라는 사이트예요. 네. 이제 공기업 혹은 정부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채용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직접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3업체한테 위탁해서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그냥 아무한테나 잘하게 생겼는데 너 해! 라고 하면 좋은데 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장터라는 이제 조달청 사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 해볼 사람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나 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2023년도 이 공무원연금공단의 네. 신규 신입 직원의 채용 관련해 가지고 이미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실제로 과업 범위가 나와 있어서 이게 네. 서류 전형이라든지 AI 면접 전형 관련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체험형 인턴 지원하는 사람이라면요, 분명히 이 정규직 직원도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좀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실까요? 일단은 이 지금 제가 나라장터에 올라온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그대로 진행할지 말지는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채용을 하고 싶으니까 누가 해줄래?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과업지시서상 이렇게 채용을 하겠구나라는 걸 좀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 두 파트, 이제 서류 전형이나 필기 전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 전형,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체험형 인턴이랑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량 평가를 진행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에도 자격증이나 어학, 그리고 우대사항 가점 요소 이 정도로 정량 평가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비중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체험형 인턴에서 어떤 자격증이 우대 조건으로 점수가 들어가는지, 어학 성적은 어느 정도가 만점으로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정규직으로 지원하실 때도 내가 글을 잘 못 써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좀 대충 써도 되냐? 자기소개서 대충 써도 된다에 한 70% 정도의 답을 드리게요. 좀 많이 드릴게요. 왜냐하면 적부심사예요. 적부심사라는 건 뭐냐면은 이 AI 검사를 통해서 자기소개서의 표절 여부라든지 쓸데없는 걸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여부만 한번 확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아니면 너무 조금 쓴다든지. 그래서 성실성. 좀 내가 글을 잘 못 쓰는 타입이더라도 베끼지 않고 좀 열심히 쓰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이 적부에서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특히나 블라인드 요소만 위배하지 않으시면은 더더욱이 뭐 여러분들한테 크리티컬한 요소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서류 전형 솔루션을 제공해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에 맞춰서 서류 전형을 준비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관문인 필기시험이겠죠.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NCS 직업 기초능력 60문항에 전문지식 40문항 해가지고 총 100문항으로 시험을 보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작년이나 재작년도 한번 살펴봤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뭐 이 시험은 아마 준비를 이미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한숨을 좀 돌리셔도 되지 않을까. 내가 준비하던 내용이랑 만약에 시험 범위가 바뀌면 어떡하지? 라고 싶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해놨다라고 한다면요, 걱정하지 마시고 2023년도는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NCS 직업기초능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의수문이야?
뭐 자원관리도 해?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현재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대인관계, 정보능력까지 총 6가지 능력을 평가한다고 하니까요. 네. 이 부분들을 아직 내가 의수문 위주로만 공부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들도 꼭 체크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전문 지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나 기술 같은 경우에 뭐 이제 그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의 전공 지식을 평가한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퀘스천 마크가 드는 거 한 가지. 그러면은 어떤 기업에서는 네. 주관식으로 가끔 물어보기도 하는데 주관식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걱정되는데요. 네. 다행히도 주관식 없습니까? 없이 객관식으로만 해달라라고 요청서에 또 써 있더라고요. 네.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렇네요. 거기다 심지어 오지선다예요. 여러분들 찍어도 제일 마실 좋아하는 확률이 20%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좀 부담감이 덜해지겠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실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면접이죠. 네. 이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AI 면접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다만 AI 면접을 1차 면접으로 선행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 네. 2차 면접으로 인성 면접이나 PT 면접을 진행하겠다라고 써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이거는 전형 요소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서류 전형에서 AI 그 관련된 평가를 한다라는 거는 네. 면접 전형에서도 AI 관련돼 가지고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체험형 인턴에서 이 네. AI 역량 검사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막 취준을 시작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AI 면접을 봐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험형 인턴을 지원함으로써 내가 설사 인턴이 불합격한다 할지라도 이런 전형으로 면접을 보는구나 라는 정도의 확신을 확실히 느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성과, 관계, 적응 역량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 내가 경험들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준비한다면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근데 혹시 이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준비하면 좋을 만한 것들 없을까요, 쌤? 일단은 저는 항상 이제 연금공단 지원하시는 네. 분들은 꼭 이 공단이 왜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이제 사실은 뭐 너 맨날 관련 법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하지 않냐? 네. 그게 사실은 목적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목적을 잘 살펴보면요. 공무원이 퇴직 이후에 혹은 네. 사망 이후에 그 일정 부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왜 지원을 해줘야 되냐라는 질문이 두 번째로 들어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선뜻 못 내리더라고요. 네. 있으니까 주는 거겠지. 뭐, 네. 아니 공무원 퇴직했으니까 퇴직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연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왜 주냐고. 라는 질문이 계속 꼬리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꼼꼼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좀 힌트를 드리자면은 네. 이게 절대 정답은 아니지만 네. 공무원들이 만약에 퇴직 이후에 삶이 불안정하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열심히 일을 할까요? 아니면은 누가 예를 들면은 좀 해줘 라고 하면서 뒤에서 돈을 준다라고 한다면요. 그래 나 퇴직 이후에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불안정하지, 네. 할 텐데 좀 이게 여기서 뒷돈 좀 챙겨놓고 좀 편히 좀 봐준 다음에 내가 좀 그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노후에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하기에는 또 노후가 불안정하면은 단순히 혼자만 불안한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을 챙겨야 되는 사람일 수도 네.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에도 연금을 받고 나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그냥 평생 계속 우리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이 유혹에 흔들릴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굉장히 네. 높겠죠. 그래서 이제 뭔가 청렴하고 성실하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런 경제적인 안정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공무원 연구공단이 왜 있을지까지 네.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꼭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존재하는 공단일까요? 힌트를 많이 주셨으니까요. 생각해보시고요. 끝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까 이제 그 네. 정규직 면접 같은 경우에는 2차 면접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 2차 면접에서 인바스켓 면접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도 꼭 네.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꼭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뭔가요, 쌤? 이 인바스켓 면접이 뭐냐면은 사실상 어떤 특정 상황을 네. 주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발표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제공을 하고 그 자료에 대해서 내가 이 직무 잘하면 어떻게 네. 접근을 할지 뭐 예를 들면은 약간 상황 면접과 PT 면접을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거잖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뭐 예를 들면은 뭐 바닥에 1,000원이 떨어져 있다 어떻게 네. 할 것인가 이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실제 공무원 연구공단에서 일하는 실제. 사람이 한테 주어질 법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이 지원한 직무자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네.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해결 방식을 제시할지 그거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 발표에 대해서 질의응답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그 면접이 바로 인바스켓 PT 면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합 직무 역량 면접이라고 해서 문제 해결, 상황 판단, 그리고 발표력 이 세 가지를 본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과 상황 판단에 대해서도 나도 한번 진짜 심도 깊게 고민을 해봐야겠죠. 내가 만약에 이 직무를 임한다, 일을 한다라고 했을 우선 때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를 꼭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어떤 역할과 일들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겠죠. 근데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발표력. 이것도 네. 분명히 있다. 대부분 이제 이런 컨설턴트들이 하는 얘기가 네. 발표력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논리력과 설득력만 있으면 돼요라고 했는데 여기선 대놓고 발표력이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대부분 공무원들 준비하거나 공기업 준비하시는 네. 분들은요. 책상 앞에 붙어 있어서 네. 한 3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성향상 네. 발표력이 좀 떨어질 좀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약간 코시국도 있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랑 대화할 일도 거의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발표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대화를 많이 하시고 내가 진짜 PT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네.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나중에 필기시험 합격했으니까 이제 그때 가가지고 면접 준비하겠다? 너무 늦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 내가 연습해보는 거 꼼꼼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발표력을 조금 높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시작점은 그냥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이제 시중에 그 기사들 있잖아요. 네. 기사들 같은 것들을 요약해서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발표해보는 듯한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스스로 같아요. 좀 시험을 해보는 느낌. 맞습니다.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의 기사를 네. 30초 이내로 요약해서 내가 한번 발표해보는 연습을 거울 보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정리하는 능력이라든지 상대방한테 발표할 때 뭔가 또렷하게 얘기하는 능력이라든지 정보를 전달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될 수 있을지라든지 그 느낌이 제일 많이 오실 거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혼자서 하는 연습보다는 둘이서 네, 하는 같이. 연습. 둘이서 하는 연습보다는 넷이서 하는 연습. 스터디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꼭 첨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모두의 체험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